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수님에 대해서 꼰대 같다, 그리고 철벽을 잘 친다 라는 행동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심리챗은 영수님의 꼰대력, 그 이면에 있는 가치관과 영자님과 관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영수님의 말과 행동에 담긴 무의식적인 심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수님이 영자님에게 이야기한 위험했다, 문제였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꼰대 같다는 의견이 아무래도 많은데요. 저희는 영수님의 말 표현에서 단순한 꼰대 이상의 어떤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수님의 표현에서 영수님이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영수님 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가치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수님은 영자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영자님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님과 최종 커플, 그리고 나아가서는 형커가 되고 싶고 그 이유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자기 삶의 문화와 영자님이 잘 어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님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건 나이 차이도 아니었고 직업도 아니었어요. 바로 너무 드러나는 영자님의 개성적인 겉모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1 데이트에서 영수님에게 영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바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영수님의 가치관이고 삶의 태도인 겁니다. 단순히 긴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고 머리색이 차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인 룰에 맞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영자님에게 또 3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죠. 여기서 사실 영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영자님이 처음부터 얌전하고 무난하게 하고 나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수님이 단 며칠 만에 영자님의 첫인상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자님의 첫인상을 보고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꼈고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죠. 영수님이 말씀하신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성은 사실 영수님도 현수님도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수님이 원하시는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가치관으로 보면 영수님이나 현수님이 오히려 더 이상형에 부합할 수도 있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영수님은 점점 더 영자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영수님은 영자님과 첫 번째 데이트를 한 후부터 빨리 이 사람이랑 더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영수님은 지금 영자님과의 미래를 상당히 꿈꾸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자님을 이제 솔로 나라를 나가서 자기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니 영자님이 너무 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자님에게 문제라고 표현하는 점들을 모르고 좋아한 것도 아닌데 이제는 영자님에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솔직히 영수님이 너무 자신의 생각에 영자님을 맞추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님이 단순히 개인적 취향으로 그런 옷차림이나 핑크머리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 자체가 싫었으면 처음부터 영자님에게 반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수님 본래의 세상은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세상이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영수님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3대1 데이트에서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 앞에서 영자님의 옷차림이나 핑크머리를 지적했던 모습이에요. 영자님이 조금 머쓱해 하시고 심지어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도 힙하고 괜찮은데 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이지만 영수님은 거기서 끝까지 영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영수님이 자기 주장이 참 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탈룰라라는 게 너무너무 대중적이잖아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영자님이 근데 자기 이거 언니랑 코디 같이 맞춘 거다라는 말로써 가족이랑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함에도 영수님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영수님은 이거를 왜 위험하다고 느꼈을까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영자님 주변에 이런 옷차림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영수님한테는 또 위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수님이 영자님과 1대1 대화에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마 머리 색깔 바꿔주겠지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또한 지금은 영자님이 너무 좋아서 일단 머리색이나 옷차림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현재는 영수님이 사실 한 발을 빼신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영수님께서 계속 영자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바를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님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보니 이 사람이 나의 삶의 터전에 들어와서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벌써부터 영자님에게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영수님의 이런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자님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영자님은 나는 솔로 나올 때 핑크머리로 염색을 하고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인터뷰에서나 영수님에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영자님은 상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원하는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영수님에게도 오히려 영수님이 영자님에게 직진을 하고 있고 영자님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영자님이 영수님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맞추려고 하는 영자님임에도 불구하고 영수님이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나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다라고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영수님은 사실 영자님이 중요시 여기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부분을 바꿔주길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알고 지낸 지 단지 며칠 된 사이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영자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영자님에게 조금은 무리한 부탁을 너무 이른 시간에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자님과 영수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최종 커플이 되시더라도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영수님이 여기서 정말 끝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영수님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자님을 더더욱 자기와 어울리는 환경에 맞는 사람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영수님은 이게 악의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꼰대력에 이어서 영수님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주목해봤으면 하는 거는 바로 영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내는 방식입니다. 영수님이 영자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수님의 조언을 듣고 영자님의 인터뷰를 멈춰가면서까지 영자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자님이 원하는 재미있고 편안한 관계를 약속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영수님은 왜 굳이 영자님의 인터뷰를 끊어야 했을까? 사실 인터뷰하고 나서 대화를 해도 되잖아요? 영수님은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배려의 표현이 조금 특이한 건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영수님의 특이한 배려 방식에 의해서 대화를 다시 하고 나면 영자님의 인터뷰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자님이 혹시 앞뒤가 다른 인터뷰를 하지 않도록 굳이 그 타이밍에 인터뷰 현장에 들어가서 영자님을 데리고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뷰를 끊고 영자님과 한 대화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영수님이 결국 영자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한 발 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자님에게 맞추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멋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수님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영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하셨지만 이거는 영자님의 개성적인 모습을 정말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보다는 영자님과 이대로 끝내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일단 영자님과 관계를 유지시킨 후에 언젠가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 아무래도 영수님이 말씀을 좀 조곤조곤 하시고 신중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면이 강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나긋한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수님의 말의 내용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본인의 주장이 상당히 강하고 그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까지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기만 하면 내가 잘했다라고 드러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철벽남 영수님 버전인데요. 영수님의 철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영자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더 멋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회차에서는 영수님의 철벽 상대가 특히 정숙님이었기 때문에 영수님의 철벽이 속이 시원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뷰에서는 정숙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좀 배제하고 영수님의 대처 방식에만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영수님이 정숙님과 데이트를 하고 와서 인터뷰 내용에서 잘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좀 의아하게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수님이 저의 목적은 거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대가 정숙님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영수님보다 조금 더 나이스하지 않은 태도로 거절을 하신 모습도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정숙님과 영수님은 그냥 성격 자체가 정말 상극인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너무 다르고 친밀감을 형성해가는 방법 자체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이던 영수님이 상대가 좀 민망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철벽을 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영수님은 현숙님에게도 피곤하다라고 하셨다던가 자기소개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묻는 질문에 좀
그걸 굳이 왜 묻냐? 라는 식으로 되묻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영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보았을 때 영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내 대화의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가, 혹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상황이 이루어지면 나는 잘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반복해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나쁜 사람인 거냐? 저는 영수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는 방식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렸을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영수님의 마음이 악의적이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영수님은 왜 자신의 뜻을 좀 특이하게 표현하는 발언들을 하는 걸까? 이 부분은 가설인데요. 영수님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그 기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대인관계 경험이 많지 않거나, 혹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특이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미묘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혹은 그 뜻을 알 수 없게끔 하고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를 영수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자님에게까지도 어떤 발언들이 영자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좀 위축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님의 철벽을 그럼 우리가 정말 멋있다라고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영자님의 성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영자님은 자신의 감정 자체에 대한 고민이 더 크지 다른 여자 출연자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견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영수님이 철벽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영자님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을 견제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영자님은 좀 우리는 모두 한 친구야 라는 식으로 모두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 전제했을 때 영자님이 원하는 남성에게는 좀 그렇게 지나친 철벽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영수님의 철벽은 그냥 영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영수님 고유의 행동 태도나 영수님의 가치관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한 가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건, 영자님이 영수님에게 마음을 열었던 가장 큰 계기는 영자님의 열정이나 영자님의 일, 그리고 영자님의 개성을 영수님이 멋있다고 인정해 주었던 장면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영수님이 영자님의 그런 고유한 특성을 멋있다고 칭찬했던 게 영자님에게는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자님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불과 알고 지낸 지 이제 2, 3일 된 남자가 아무리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들 이런 것까지 바꿔달라고 말하는 거는 그 누구에게라도 무모한 부탁임을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영수님이 일단 영자님한테 한 걸음 양보했다는 건 그만큼 영자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영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영수님이 정말 단순한 덕후였던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열정을 컴퓨터에 쏟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영수님도 모르게 나는 내 사람을 위해서 조언한다고 하고 깨닫기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이런 선한 의도는 어느새 뒤로 된 채 자신의 고집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앞으로 함께 지켜보면서 또 리뷰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